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교재 66쪽에 나와 있는 13번째 섹션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슬라이드 마스터가 어떤 거냐면은 슬라이드를 여러 개 만들죠.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어떤 거를 표현해 줄 때 제목이 있고요. 본문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본문 안에는 슬라이드 구조가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 때 얘는 빨간색, 얘는 노란색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왜? 심리학적으로 불안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동일한 색깔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하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가든지 짙은 바탕에 밝은 색으로 검정 바탕에 흰색이 간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무지개 그림이 하나 껴 있으면 여기 무지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그러면 얘도 무지개가 들어가는 게 좋고 여기도 무지개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똑같이 그러려면 무지개 그림을 여기도 넣어야 되고 여기도 넣어야 되고 또 여기도 넣어야 되고 또 여기도 넣으려면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안 되냐 이거지. 한 번에 그거를 이제 마스터 작업을 한다라고 그래요. 자, 보기라는 메뉴 한번 가보세요. 보기 가셨어요? 가셨으면 프레젠테이션 보기라는 그룹이 있고요. 마스터 보기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왼쪽에 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오른쪽 끝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던지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오셔갖고 얘를 닫으시면 돼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세요. 이런 도형을 선택해서 글자를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오른쪽에 떠요. 차트를 만들면 그 차트 서식이 오른쪽에 떠요. 근데 특이하게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면은요 왼쪽에 생겨요.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른쪽에 생기는데 얘는 왼쪽에 생기는 게 좀 특이한 건 있어요. 자, 다시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제목을 선택하고 마스터로 들어오면 이 제목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레이아웃 구조가 제목 및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컨텐츠 두 개잖아요. 이런 거를 선택하고 마스터로 들어오면 컨텐츠 두 개 마스터로 와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있다가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큰 그림이 하나 있고 작은 그림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글자를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똑같은 글자가 똑같이 나와서 안 돼요. 글자는 쓰지 말고 색깔만 꾸미고 그림을 꾸미는 거예요. 자, 얘를 여기 큰 그림 있잖아요. 얘를 부모 마스터라 그래요. 부모 마스터라고 하고요. 밑에 잘 자란 애들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부모 밑에 조그만 애들이 있잖아요. 얘를 자녀 마스터라 그래요. 부모 마스터가 위에 있고요. 우리 66쪽에 보시면 그 1번 그림에 그 옆에 빨간색 글자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좀 큰 거 위에. 지금 제가 선택한 자리 이걸 부모 마스터라고 하고 그 밑에서부터 잘 자란 애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걔네들 자녀 마스터라 그래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책에는 없어요. 이 부모 마스터를 영어로 페어런트 마스터라고 하고 자녀들을 칠드런 마스터라 그래요. 책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원래 그 뜻이 그린 거예요. 근데 책에는 안 나오고 그냥 어떤 제목 스타일 편집 누르세요 뭐 여기 누르세요 라고만 표현되어 있더라고. 왜 이거 용어를 안 써놨는지 모르겠어.
본래 부모고 밑에 자녀 관계는 맞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책에는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이 부모에다가 색깔을 넣어주면 자녀가 유전자를 받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얘 선택해보세요. 얘 선택해보세요. 부모, 자녀들 말고 부모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동네. 여기를 클릭하고 저 그리기 도구에 가서 뭐 여기 테마도 있긴 있는데 이건 말고 그리기 도구에 가서 채우는 색깔을 노랑을 한번 선택해보세요. 노랑. 홈에는 글자 색깔을 꾸밀 수는 있는데 이 색깔을 채우는 거는 홈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구에 가서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꾸미시면 되고, 아니면 도형 스타일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고르면 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물려받죠. 유전자를.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죠? 유전된다 그랬죠. 유전. 그럼 부모가 나는 색깔을 노랗게 칠할 거야 라고 하면 큰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냥 그렇게 편의상 부릅니다. 엄마가 노란 머리야, 아빠가 노란 머리야. 그러면 애도 노란 머리로 온 거야. 그게 편하죠. 만약에 보세요. 여기 있는 색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빼면은 뭐 어떻게 빼야 되나? 여기 도형 채우기 없음하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윤곽선도 사실은 아까 없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가 첫째잖아. 제목으로 나가는 첫째는 나는 글자 색깔을 빨간 거로 갈 거야. 녹색으로 갈 거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둘째는 형은 빨갛게 가. 나는 머리카락을 노랗게 칠해버릴게요.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해버릴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칠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나는 바꿀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기들이 직접 바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바꿔버리면 부모를 이렇게 요거 말고 여기는 색깔이 글자가 검정색으로, 아까 검정색이었는데 이 부모를 선택해서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유전자를 물려줄 테니까 잘 받아라 해서 노란색을 딱 칠해버리면 쪼로록 노랗게 갔어요. 얘는 아까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 보다. 여기가 채우기 없음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채우기 없음이니까 그 유전자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지. 뭔가 잘못된 거지. 제가 작업하다가. 그럼 이제 얘는 난 싫어. 난 녹색으로 갈래. 옅은 녹색으로 갈래. 그러면 우리 자식들 중에 보면 꼭 하나 튀는 놈 있잖아. 그렇지. 밥 먹어라 그러면 빵져! 뭐 이런 애 있잖아. 그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생긴 구조는 요 색깔이 나와. 요렇게 생기네. 그 다음에 아까 요렇게 생긴 애도 하나 있었죠. 글자는 안 썼지만 모양새가 이런 거 있었잖아. 얘는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글꼴도 난 다른 글꼴로 갈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부모한테 유전자를 받았는데 자기가 가서 염색을 따로 하고 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에 가서 빠져나와 보세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애는 다 색깔이 녹색이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는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들어갔잖아.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도 슬라이드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바뀌었죠? 바뀌었잖아. 얘가 원래는 요거였는데 요게 마음에 들거든? 2단짜리가 마음에 들거든? 그러면 얘도 레이아웃을 요 구조로 바뀌는 순간 노란색에 파란색 글꼴도 바뀐 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마스터에 가서 부모 마스터에 가서 여기서 삽입 도형 여기 햇님이 있다. 햇님 그 햇님을 오른쪽 위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보세요. 자네들도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이렇게 다 햇님이 나타났죠. 그렇죠? 햇님이 나타나. 부모가 여기 이렇게 점이 있는 거야. 그럼 자식들도 똑같이 점이 따라가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댐비는 거야. 부모님, 저는 그 점이 싫사옵니다. 저는 이 점을 갖고 싶지 않네요. 근데 선택이 안 돼. 자식이 부모가 물려줬으면 받았마 이거야. 얘는 못 건드려.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보기 싫어요. 가리면 되지. 대신에 여기다가 지가 저는 웃는 얼굴을 앞에다 그릴 거예요. 그럼 얘는 웃는 얼굴이 앞에 나타날 수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기는 다 웃는 얼굴이 여기 나타나. 아니면 우는 얼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찡그린 얼굴로. 근데 여기 보면 배경서식이라고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서식이라고 있거든. 여기에서 배경 그래픽을 숨겨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봐봐. 여기 배경 그래픽 숨겨라 그러면 이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였잖아. 아까 오른쪽 거. 햇님은 얘를 숨길 수도 있어. 다른 애들은 다 오른쪽에 햇님 얼굴 그림자를 받았잖아. 이거 그림을 받았는데 얘는 좀 특이한 놈인가 봐. 난 싫어요 라고 숨기겠대. 그럼 숨겨라 이거지. 그리고 지는 여기다가 웃는 얼굴을 찍하니 지호는 받은 거야. 지가 혼자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빠져나가면 모두 적용하면 안 돼요. 모두 적용 누르면 첫째, 둘째, 셋째 할 것 없이 다 숨겨지게 되는 거야. 나만 지금 뺀 거지. 나만. 다른 애는 보세요. 형 첫째도 여기 있고 둘째인 나는 빼버렸고 셋째도 나왔고 넷째도 나왔고 다섯째도 나왔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섯째가 하는 말이 어이 둘째 형 나도 이거 빼고 싶어. 이거 추세가 아니야. 요즘은 이런 거 말고 여기 반달 그림이 좋아. 나는 포청천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해라? 비어있는 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배경 서식에 가서 그래픽을 숨기면 부모한테 받은 거를 숨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첫째도 별 그림 요거 근데 얘는 없잖아. 둘째는 없잖아. 그렇죠? 아까 가렸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 웃는 얼굴이 나왔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서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부모 마스터에다 넣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그림을 한번 넣어보시라고. 그림을 넣어보셔갖고 그림을 이렇게 크게 작게 꾸미셔갖고 넣어보시기도 하고 여기다 색깔도 이렇게 빨간 햇님 같게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면 다 유전자를 물려받으니까 똑같은 게 물려받을 거라. 그럴 때 배경에다 놓고 여기도 있네. 여기 배경 그래픽 숨기기도 있네. 여기서 해도 되고 얘는 배경 그래픽 숨겼잖아. 다시 나타나면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꾸미셨으면 이제 마스터를 닫으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일단 부모 마스터로 가보세요. 부모 마스터. 이렇게 부모 마스터 꾸민 것들 있잖아. 얘를 지우고 도형은 지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있잖아요. 색깔. 이 색깔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리기도 하고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를 없음하면 돼. 없음하면 색깔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얘야. 둘째는 어디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고 온 거야. 얘도 그렇잖아. 얘도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얘를 색깔을 지우면 되는데, 여기 색깔을 지우면 되는데, 그럼 부모가 또 빨간 머리로 바뀌면 얘는 또 빨간 머리를 안 간다고. 이 저 마스터에 들어가서 부모를 고치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노란색을 다시 한번 칠해보세요. 노란색을 칠해버리시면 다 노랗게 갔잖아. 노랗게 갔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야 지 잘났다고 그린 거니까 지우면 사라지는데, 머리 색깔이 노란 거로 가는데 얘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노란 거로 다시 물들이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뜯어.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잖아. 그럼 얘는 머리가 없네. 제목이 없잖아. 여기 제목이. 다시 제목을 누르면 다시 유전자를 돌려받은 노란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글꼴이 다르잖아요. 글꼴이. 그러니까 글꼴이 다르고 색깔은 같을지라도 글자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럼 얘를 뺐다가 다시 선택하면 되지. 제가 아까 얘를 삭제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제목을 없애버리고 다시 제목을 보여라 라고 하면 원래 부모로 받은 유전자 색깔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얘는 포청천 그림 빼버리면 일단은 되는 거.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그대로 유전됐죠. 그렇죠? 유전이 됐어요. 근데 부모가 색깔을, 여기 있는 색깔을, 여기 어디가, 이 제목에 대한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순간 또 자료들이 똑같이 빨갛게 되겠죠. 그렇죠? 유전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제목 색깔을 나는 질감으로 넣을래. 질감으로 이렇게 물방울 같은 거로 넣을래. 그러면 똑같이 물방울로 가겠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요거 보세요. 요거. 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는 동일한데 아까는 우리는 여기는 색깔이 지금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 고쳐야죠. 얘도 고치고 얘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일단은 부모에 있는 이 그리기 색깔을 없음하면 다시 밋밋한 색깔로 가겠고요. 아니면 제목에 가서 다시 요 제목 도형 있잖아요. 얘처럼 하려면 뭔가 색깔이 들어가야 되겠다. 빨간색 도형이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얘를 들어 올려요. 이렇게. 이 제목에 있는 위치를 왼쪽 벽 위로 올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길게 늘려요. 늘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 늘리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빨간색으로 칠할 거예요. 빨간색. 그 대신에 글자는 홈에 있어요. 홈은 홈에 가서 여기 글자 가가가 옆에 있는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 얘를 흰색. 좀 크게 할 수 있죠? 가가가 첫 번째. 진하게 할 수 있죠? 두껍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게 요런 구조잖아. 요런 구조. 얘가. 그 상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빠져나오면 보세요. 요거 레이아웃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고 됐잖아요. 이렇게. 두 번을 우리가 얘는 뭐 건드려놨나 보다. 제대로 됐네. 레이아웃만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런 애들도 레이아웃을 눌러주면 다시 다 바뀐다고. 근데
빨간색 바탕에 흰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가고 싶어. 얘도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나 거꾸로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 부모 마스터를 선택해가지고 이거잖아, 이거 제목. 얘를 도형 채우기 가서 노랗게 칠하고, 슬라이드 저기 홈에 가서 글꼴 색깔, 가가 있는 글꼴 색깔에 있는 끄트머리를 빨간 거로 바꿔주면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가겠죠.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스터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었잖아. 바뀌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바뀌는 거지. 첫째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첫째는 구조를 뜯어 고칠 거니까, 어차피. 요거 구조는 똑같이 바뀌었잖아요. 아까는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였는데, 이번엔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갔잖아요. 밑에 것도 갔잖아. 한꺼번에 갔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구조나 서식을 꾸밀 때 쓰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다시 얘를 닫고요. 요거 닫고요. 저장 안 하고. 다시 그 완성 파일 말고 실습 파일에 있는 전시회를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요거 다시 열어보세요. 다시 열어보자고. 우리 책 있는 대로 한번 해보죠, 뭐. 얘는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은요, 좀 특이하게 하거든요. 본문하고 달리 제목은 좀 다르게 표현해도 돼요. 표지니까. 자,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가면 제목, 그 다음에 이게 제목 및 내용이고, 요게 부모 마스터라 그랬죠. 위에 큰 게. 책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장 위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모 마스터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를 부모 마스터라고 하는데, 얘를 고치면 아래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속을 받으니까. 2번. 어떻게 바꾸래요? 여기 빨갛게 칠하라는데? 어떻게 빨갛게 칠해? 배경 스타일이 있다. 이 배경 스타일에 가서, 이 배경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배경 스타일을 배경 서식에 가서 색깔을 빨갛게 칠하면 빨갛게 칠해지겠지. 이렇게 칠하는 거야? 아니네. 닫기. 다시 배경 스타일에 가서 이거죠. 이거 처음 거 돌려놓고 빨갛게 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위에 제목만 빨갛게 칠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목만 이렇게 빨갛게 칠해졌잖아요.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 예. 이 제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위로 들어 올리는데 저 왼쪽 모서리 거를 이렇게 쭉 늘리면 꼭대기까지 증가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옆으로 펼치면 되지. 아까는 그냥 그대로 이동만 했었어요. 이동. 높이를 좀 낮춘 건데 이번엔 높이를 위로 늘렸어요. 높이를 늘렸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채우기 색깔을 뭐로 들어갔다? 붉은색 톤으로 가자고. 이런 붉은색 톤으로 가자고. 빨간색 강조로 가든 뭐로 가든지 간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빨강으로 가든지. 여기서는 요런 색깔로 바뀐 것 같아요. 요런 거로 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빨간 거로 할게요. 그 글자 색깔은 어떻게 고친다고요? 홈에서만 하는 거예요. 홈. 여기 있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가지. 흰색. 그리고 좀 두툼하게. 가가 첫 번째가 굵게 나오는 거니까 진하게. 글자를 좀 크게 해도 되죠? 더 크게 할까?
왕창 크게 할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대로. 원래 44인데, 48 정도? 뭐 더 크게 해도 상관없는데, 적당선에서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그런 무늬로 갔죠? 책에는 이 색깔이 빨강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빨강 강조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빨간 버튼 요거랑 똑같잖아. 요거랑 빨간 바탕에 흰 글씨 맞잖아. 똑같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제목만 고치면 되지. 제목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하고 색깔이 다르고 얘는 영어는 약간 기울어뜨렸죠. 그렇죠? 그리고 제목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부제목이 좀 내려와 있잖아요. 내리는 거 이따가 내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경 그림 있잖아요. 배경 그림. 이거는 우리가 꾸미면 되지. 그럼 다시 이제 마스터로 갈게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갔더니, 이제 부모가 색깔이 이렇게 변하니까는 자녀들이 다 따라갔는데, 요거. 첫째 거. 첫 번째 있는 큰 애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 마음에 안 드네요. 나는 좀 바꿔볼게요. 이거지. 지가 첫째라고. 어떻게? 여기 있는 거를 글자는 흰색으로 가는데 배경 그래픽을 숨길 거야. 아니야, 배경 그래픽이 아니라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얘를 치우기 없음할 거야. 글자는 흰색이에요. 지금 흰 바탕에 흰색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여기 흰색은 있어. 그래서 보통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지. 흰색 글자가 안 보이면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죠. 얘. 이 부제목이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이만큼 내려와서 오른쪽 맞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정렬? 오른쪽 벽에 딱 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그리고 이 글자가 끼우러졌잖아. 이렇게. 이쪽이지.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으로 끼우러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끼우러져 있잖아. 그리고 약간 좀 두툼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완전 깜장이에요. 완전 깜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깜장으로 되어 있잖아. 크기는 뭐 줄이던 늘리던 간에 그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배경이 하나 들어가야지, 배경이 하나 들어가야, 이게 뭐 붓그림 같은 거 있잖아, 붓그림 같은 거. 이런 붓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 배경을 뭐를 꾸며야 되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배경 서식. 왜냐면 얘를 선택하면 선택한 위치에 대해서 꾸미는 기능이 뜨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배경을. 그러니까는 배경 여기 대화 상자가 안 열린다고.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 이때 그림으로 바뀌는 거지. 그림. 이 아까 여기 있잖아요. 붓그림. 이게 붓그림. 이런 붓그림이 어디 있나? 파일에서 찾아와야지. 파일이 어디 있나 볼까요? 이거는 제 컴퓨터에 있는 제 사진이고, 우리 여기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에 가면 실습 파일에 튤립 하나밖에 없다. 뭐 이거를 한번 메꿔봐야지. 뭐 붓그림은 없고 요거를 한번 해봐야지. 삽입. 이렇게 들어간 거야. 첫째만 이렇게 들어간 거야. 첫째만. 얘를 너무 진하면 쓱 해서 투명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 약간 좀 뿌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해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닫기를 누르고, 그러면
둘째, 셋째하고 첫째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그냥 뭐를 뜯어 고쳐갖고 온 거지. 그리고 빠져나가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둘째, 셋째, 둘째는 이렇게 생긴 거지. 첫째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 그림이 없어서, 이 붓 그림이 없어서, 그러니까 르누아르라는 그림이 어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그냥 튤립으로 메꾼 것 뿐이지 뭐. 근데 이 글자가 조금 내려오면 좋겠어. 그러면 마스터에 가서 얘를 살짝 내리면 튤립 안에 글자가 보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마스터를 빠지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스터는 쉽게 말하면 공장처럼 통일시키는 거야. 통일. 기성복 만들듯이 하나하나 맞춤이 아니라 기성복처럼 찍어내듯이 쓰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 이런 붓그림 같은 거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찾아가지고 메꾸면 또 그런 그림이 들어가겠지 뭐. 잠깐, 그림이 없다고 이게 튤립이? 자, 마스터에 가서 얘잖아, 얘.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서식. 이 창은 떴죠? 이 창은 떴죠? 그럼 파일에 가서 그림을 찾아온다고 했는데 얘가 우리 정보와 파워포인트 2010 예제 파일에 가면 실습 파일 폴더가 있고 완성 파일 폴더가 있거든요. 완성 파일 폴더에는 없고요. 실습 파일 폴더에 가면 튤립 하나 있을 텐데. 그냥 걔 선택해서 확인, 삽입 누르시면 들어와요. 예를 들어 저는 아까 여기에 개인적으로 사진 넣어놓은 게 있어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여기다가 꾸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기 그림이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목 내용을 입력하시고 본문 내용도 입력하시고 근데 우리 그 69쪽에 보시면 제목 슬라이드에 제목하고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이 진하죠. 검정색이죠. 그리고 주제목, 제목은 약간 푸른색 계열이 뜨잖아요.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고 마스터에서 고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본문에 들어가면 볼면점 해소 효과하고 요 두 줄, 밑에 두 줄이 탭키 누르면 안으로 쑥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가 동글뱅이가 아니라 거기에 빨간 점 네모로 돼 있죠. 이거를 마스터에서 고쳐버릴 거야. 아예 마스터에서 고쳐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용은 다 못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 있고 이만큼 가 있죠.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죠. 박스가 파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만큼에 무슨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있어야 뭘 하지. 근데 뭐 다른 그림을 메꿔보면 되니까 한번 해보면 되지. 뭐 똑같은 거 아니면 다른 걸 해보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는 이쪽에 오른쪽 위하고 아래쪽 여기에 불꽃놀이도 안에 꽃그림 같은 거, 꽃잎 같은 그림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메꿔볼 거예요. 이제 없으면 다른 거라도.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부모 마스터라는 거 여기다가 꾸미면 돼요. 일단은 뭐를 얘를 벽에다 이렇게 붙이고 오른쪽 벽에다 붙이고 이만큼 그리고 얘를 좀 두껍게 할 거야. 얘랑 딱 붙이면 안 되고 좀 떨어뜨려서 약간 두툼하게 할 거야. 그리고 얘는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왼쪽 정렬 어디가
쫙 진하게 이렇게 왼쪽 정렬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 그 다음에 이 도형 채우기는 약간 푸른색 이런 거로 가 있죠. 짙은 파란 색깔은 이런 계통으로 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여기다가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럼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삽입? 그림이 있나, 여기? 우리 그림은 저거 튤립밖에 없는데? 튤립 넣어봐야지, 뭐, 튤립. 그저 제일 만만하게 튤립이네. 예. 어디야? 이거 아니죠? 파워포인트 예제 실습 파일에 가면 이 튤립 그림을 이렇게 줄여야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비율 맞춰야지, 뭐, 이렇게 넣어야지. 이런 그림 싫으시면 삽입에 가서 클립 아트.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우유라고 있나 모르겠다. 우유 그림 같은 거 있나 보자. 서울 우유 이런 거 있다. 이런 서울 그림 같은 거 집어넣어도 되지, 뭐, 이런 거. 이씨. 이런 우유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클립아트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뭐 튤립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안 이쁘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유 그림으로 메꾸시면 되지, 뭐 튤립 아니더라도 클립아트로 메꾸면 되니까. 얘는 닫아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 마스터는 이 68쪽 1번 그림처럼 글자 제목은, 얘가 그냥 파란색 도형을 하나 입혔네요. 우리는 이 도형을 그냥 크게 늘려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히 중앙이 아니잖아. 살짝 아래로 내려갔죠, 글자가.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색깔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데, 요 뒤에다 도형을 하나 입힌 거야.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 이렇게 하셔도 돼. 그 다음에 얘. 요거. 보시면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모양새는 만들어졌잖아. 여기가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네모. 이거를 어디에서? 마스터에서, 요거에 대한, 홈에 가면은, 서식에 가면은, 잠깐, 이게 어디서 찾아야 되노? 요건데, 요거잖아요. 네모로 바꿔주고, 여기 네모가 됐잖아. 여기. 여기 지금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단락이란 그룹에 1, 2, 3 번호 매기는 게 아니라 네모로 메꿀 거 아니에요. 네모. 아까 네모, 요거 네모로. 근데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머리 겸이 번호 매기기 항목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서 요 네모를 선택하되 색깔을 빨갛게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빨갛게. 그냥 빨간 네모가 된다고. 원래는 요거였잖아. 요 글머리 기염이 번호 매기 가면 얘가 색깔이 아까 깜장했잖아요. 깜장. 요래 돼 있었잖아요. 얘를 글머리 기염이 번호 매기에 들어가서
번호를 매길 건 아니고 기호로 바꿀 건데 요 네모난 거로 바꿀 거고, 이때 색깔은 빨간색으로 가면 빨간색 네모가 간다고. 이 네모를 크게도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확인 누르면 얘는 빨간색이 된다고. 두 번째는 상관없어요. 자, 마스터에 가서 이제 빠져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 빨간색으로 됐잖아. 빨간색으로 됐잖아. 그럼 요거 얘네는 어떻게 돼? 얘네들은 탭키 누르면 쑥 들어가지. 얘도 탭키 누르면 들어가고, 얘도 탭키 누르면 들어가잖아.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요렇게. 그쵸? 이렇게 됐잖아. 이게 왜 앞으로 안 가?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부모 마스터는 고쳐놨는데 첫째가 문제야. 첫째. 이 첫째는 이 그림도 보이지 않을 거고, 그렇죠? 이 그림도 안 보일 거란 말이야. 이 그림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얘는. 그럼 배경 그래픽 숨기기 누르면 얘는 또 첫째는 숨어요.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이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거 채웠던 색깔도 채우기 없음으로 할 거고, 아까 부모가 색깔을 왼쪽 정렬에다 맞춰갖고 파랗게 칠하는 바람에 얘도 왼쪽으로 갔잖아요. 왼쪽으로 갔잖아. 왼쪽으로 갔던 건데 그냥 중앙으로 다시 돌려야 되고, 글자 색깔은 약간 이렇게 포로스름한 색깔로 가는 것 같고, 대신에 배경 채우는 거는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대신에 부제목이 어떻게 생겼어? 부제목이. 보세요. 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글자 위에 박스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박스 선택하기가 수월치가 않으면 요령 알려드릴게요. 일단 글자를 클릭했죠? ESC 키 한 번만 누르면 박스로 가요. 글자를 클릭하고 이 테두리 선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어떻게 한다? ESC 키 누르면 돼요. 처음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박스가 돼요. 처음부터 클릭하지 말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박스가 선택이 되는데, 클릭해놓고 글자를 고쳤잖아. 글자에 뭐를 꾸미고 하잖아. 그리고 ESC 키 누르면 박스로 온다고. 요령이. 얘는 글자 색깔이 어떻다? 아주 깜장이죠. 아주 깜장이잖아. 이렇게. 대신에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하고 이쪽에 막 나뭇잎 같은 거 화려찬란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로 찾으면 좋을까? 삽입에 가서 클립아트를 한번 찾아보죠. 클립아트. 여기다가 불꽃이라고 검색해볼까? 불꽃을 검색하면 불꽃이 이쁜 게 한 개도 없다. 여기 있다. 여기. 이상한 거 찾았어. 이런 거. 좋아. 똑같진 않더라도 삐까번쩍하는 거는 사실이네.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다 하나 만들고, 얘는 조그맣게 줄이고, 얘는 크게 만들고, 얘는 작게 만들고. 또 다른 거 있으면 찾으셔도 돼. 전 불꽃이라고 했더니 그런 게 나오네요. 그러면 불꽃 말고 나뭇잎 낫자 나뭇잎을 검색하면 이런 나뭇잎들이 있을 거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뭇잎.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클릭하면 이렇게 나뭇잎이 들어가네. 그렇죠. 또 다른 나뭇잎이 있을래나? 얘는 뭘까? 이 나뭇잎은? 또 이런 나뭇잎이 있네. 별로 예쁘진 않아도 할 수는 있겠네. 그렇죠? 없으면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이런 거를 또 찾아와야지. 그렇지. 이제 꾸몄으니까 마스터를 빠지면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기잖아. 똑같이 만들어지잖아. 얘랑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지잖아. 예. 화면 전환 효과를 볼 거예요. 화면 전환 효과. 화면 전환 효과인데 우리 책은 4장의 슬라이드가 있네요. 4장 갖고 재미없는데. 이게 한 100장 되면 재밌는데. 예. 자, 이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F5번 키 눌러 보실래요? F5번 키. 이게 슬라이드 쇼예요. 여기 슬라이드 쇼에 와서 처음부터 합니다. 이게 F5번이에요. 슬라이드가 200개장이 있는데 200장이 있는데 현재 제가 100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실행하세요. 그러면 100번째부터 나오는 거고 100번째고 500번째고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나오게 하세요. 그게 F5번이에요. 이건 Shift F5번, 이건 F5번. 그게 요거야. 여기. 오른쪽에 몇 퍼센트라고 보이시죠? 오른쪽 저 밑에 날짜 시간 나오는 영역에 보면 4번째 아이콘 있잖아요. 4번째 아이콘. 얘를 누르면 지금 슬라이드부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처음을 클릭하고 1번을 클릭하고 슬라이드 쇼하면 1번부터 나오고 100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우스 휠 있잖아요. 휠. 마우스 휠을 위, 아래 움직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얘 다음에는 없죠. 얘 다음에는 없죠. 그렇죠. 여기에서 휠을 굴려도 되고요. 클릭해도 넘어가요. 클릭, 그럼 끝났잖아. 다시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지. 얘를 엔터 눌러도 다음 게 나와요. 엔터 눌러도. 스페이스바 눌러도 다음 게 나와요. 어떤 거 누르면 여기 찍혀버려요. 이렇게 글자가. 만약에 우리가 뭐 글자를 어떤 걸 누르면 안 찍혀요. 안 찍히는데 한글로 되는 걸 찍으면 한글로 찍혀요. 키보드를 누르는 게 아니고 키보드 중에서 스페이스바나 엔터나 이런 걸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요. 그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엔터 위에 보면 백스페이스라고 있잖아요. 백스페이스. 이걸 누르면 거꾸로 올라가요. 이거 뒤에서 또 배울 거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우유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실 겁니다 하고 딱 누르는 순간 훅 하고 바뀌어 버렸죠. 뭔가 이렇게 좀 꾸미는 게 없이 그냥 툭툭 바뀌잖아요. 툭툭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모양 있게 꾸미자 하는 게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2장 갖고 하는 재미없으니까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좀 많은 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실업대책이라고 있대. 실업대책. 여기 있다. 여기. 4개 있네. 4개. 얘도 보시면 제목이 똑같잖아요. 색깔이.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슬라이드 쇼에 가서 처음부터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클릭 하면 화면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화면이 그냥 퉁퉁 화면이 바뀌어서 보기가 싫어요. 이거를 뭔가 멋있게 꾸미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전환. 전환. 근데 보기에 가서요, 여러 슬라이드라고 선택해놓고 전환해 가시면 좋아. 얘를 보기에 가서 기본 보기로 놓고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하면 옆으로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전환해 가면 더 보기가 좋다고. 자, 보세요. 이게 1번 슬라이드고 2번 슬라이드인데 여기다 제가 밀어내기를 누르면은요, 쑥 올라오죠. 깎아내기 누르면, 나누기 하면, 나타나기 하면, 땡기기. 잘 모르시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 궤도 이런 거 있어. 궤도. 날기도 있어. 날기. 많아요. 여기 되게 많아요. 회전.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 쇼 해볼게요. F5번 키. 보이세요? 아까는 얘가 아까는 어떻게 썼냐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 누르면 그냥 툭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런 컨베이어나 이걸 누르고 슬라이드 쇼 F5번 키 누르면 글자가 툭 뭐 나타나는 게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관람차 같은 걸 선택해놔도 좋아. 관람차. 자, F5번 눌러볼까요? 촥 이렇게 내려와. 있어 보이거든. 자,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해놓고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마우스를 키를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넘어갈 때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이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벌집형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벌집형. 이게 되게 화려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가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갈 때 이제 마우스나 뭐를 클릭하면 별로 안 이쁜데? 파장 이쁘다. 자, 보세요. 1번 슬라이드 가서 울렁거리는데? 흩어뿌리기도 있어. 흩어뿌리기 이런 거.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 두 번째 넘어올 때 이렇게 조각처럼 나타나죠. 여기 보면 소용돌이 있어. 소용돌이. 이거 되게 화려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 우와. 근데 시럽 증가인데 그게 화려하니까 별로 안 좋다. 효과는 좋은데 내용이 별로 안 좋네. 그랬죠? 그럼 세 번째 슬라이드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전환도 있어요. 넘기기도 있어요. 넘기기. 넘어갔어. 그럼 얘도 넘겨볼까? 똑같이 얘를 이렇게 얘도 넘기기. 그럼 다 넘기기 하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이렇게 넘어왔고, 얘도 이렇게 넘어왔고, 얘도 이렇게 넘어왔고, 얘도 이렇게 넘어오면 지루하기 짝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기기, 덮기 이런 거 있거든요. 당기기, 덮기라는 것도 있고, 여기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제가 덮기 그랬단 말이에요. 덮기. 얘도 덮기를 눌러요. 얘도 덮기를 눌러. 똑같이 덮기를 누르면 얘도 어디 가서 전환해 가서 덮기를 누르면 이렇게 오고 똑같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효과 옵션이 있어요. 너는 오른쪽에서 오고, 두 번째 너는 왼쪽에서 오고, 세 번째 너는 위에서 오고, 네 번째 너는 아래에서 올래? 오는 건 똑같은데 방향이, 얘는 이렇게 왔고, 얘는 반대로 이렇게 오고, 얘는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밑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서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같은 기능인데. 그러니까 물을 깎아 먹더라도 길쭉하게 깎아 먹느냐, 깍둑처럼
썰어 먹을 거냐? 아니면 슬라이스를 해갖고 채를 썰어 먹느냐? 모양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물을 깎아 먹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 같은 거 있어. 문.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얘도 상자를 하고 싶으면 얘도 상자를 하세요. 똑같은 상자를 하세요. 얘도 상자. 얘도 상자. 근데 슬라이드가 지금 4개인데 4번 따로따로 하잖아. 컨트롤 A를 누르면 한꺼번에 선택돼요. 컨트롤 A 누르면. 그리고 그냥 상자 그러면 4개가 똑같이 상자가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되거든. 그럼 보세요. 얘는 이렇게 돌고 얘 똑같이 이렇게 돌고 얘 똑같이 계속 뺑뺑이 돌고 있잖아. 똑같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는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두 번째 너는 왼쪽에서 가고 세 번째 너는 위에서 한번 오고 위에서 뭐 아래에서 오고 그럼 얘는 아래에서 갔으니까 위에서 오게끔 하면 기능이 얘는 이렇게 왔죠? 반대로 얘는 돌아가죠? 얘는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내려왔죠.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주면 지루한 감이 좀 덜해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야, 이런 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궤도도 있고 컨베어도 있는데 이것도 다 방향이 있거든요. 화려한 효과 쪽으로 갈 거냐, 동적 컨텐츠로 갈 거냐. 여기 이동 있잖아요, 이동. 똑같은 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동으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데 얘는 아래에서 그러면 얘는 위에서 그럼 얘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주면 좋다? 얘는 왼쪽에서 그럼 얘는 오른쪽에서 그렇게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오르락 내리락 해주면 사람이 지루함이 좀 덜해요. 아까처럼 여기 흩어뿌리기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벌집형 소용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신사나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줘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효과를 줘보세요. 이거를 기본 보기로 두시면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슬라이드로 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전환 효과로 넘어가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그러면 넘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갤러리로 해라 그러면 갤러리로 하든 뭐 큐브로 하든 이건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대신에 어느 건 오른쪽에서 돌고 어느 거는 왼쪽에 돌게끔 하면 좋겠다. 이것도 큐브니까는 얘는 효과 옵션을 오른쪽에 돌고 얘는 대신에 왼쪽에서 돌고 얘는 큐브인데 위에서 돌고 아래에서 돌고 그럼 얘는 큐브인데 똑같이 위에서 돌게끔 해주면 한 번은 이렇게 돌고 한 번은 이렇게 돌고 얘는 그림이 없어서 글자만 도니까 잘 못 느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색깔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느낌이 큐빅 도는 거 있잖아요. 큐빅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보기는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1시간 강의를 한다 그러면 1시간 내내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15분 이상 지나면 집중을 못 한대요. 성인이. 그러면 유치원에 어린이집의 꼬맹이들은 얼마큼 집중할까요? 집중 자체가 없대요. 뽀로로가 나오면 죽기 살기로 보는데 뽀로로가 아니면 딴짓 한다는 거야. 아예 보지도 않고 딴 거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떨까? 온갖 생쇼를 해야 애들이 딴 데 안 본다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나마 성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배운 게 있으니까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에 집중을 하지 이 강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한 15분 지나면
어깨가 이제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요쯤에다가 폭발 소리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이거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천연덕스럽게 강의를 하죠. 자, 청소년 실업 대책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요. 실업 증가의 원인이 이렇게 되는데 한 15분이 지났단 말이야.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려고 딱 했더니 막 소리가 났잖아. 그러면 딴 거 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제 앞에를 본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천연스럽게 어머 이게 뭔 소리지? 제가 방귀 낀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컴퓨터가 뭐 이상하게 도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계속 집중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한 또 15분 지나면 또 이제 딴 데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제 폭탄 소리 같은 거를 들리면 폭탄은 재미없다. 화살 소리 같으면 이거 별로 안 느끼고 이거 있다 레이더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또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발표하다가 한 15분 지나갔는데 그러면 또 뭐야 하고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얘가 왜 그래 자꾸만 하고 이제 또 집중시켜 놓고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요령이에요, 이런 소리가. 근데 매번 슬라이드마다 소리가 너무 싫어해요. 정신없다 그러지. 자, 이제 소리를 제가 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게 전환되는 시간이 1초 20이에요. 어떤 애는 회전을 시키면 2초간 회전이 돼요. 2초간. 아까 컨베어라고 했나요? 컨베어? 얘는 1초 60이고요. 창문은 1초 50이고요. 관람차는 2초예요. 요 이동은 1초 30이에요. 자, 그러면 회전이 2초잖아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회전이 되냐면 이렇게 회전이 됐잖아요. 지루해. 그럼 얘를 줄여. 1초로. 그러면 빨리 회전됐어요. 아까보다 돌아오는데 빨리 온단 말이야. 이걸 거꾸로 3초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초로 해주면 2초였던 거를 3초로 해주면 오는데 세워라 더디죠. 그렇죠? 굉장히 더디게 와요. 그렇죠? 얘를 더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5초 이렇게 늘려주면은 보던 사람이 오는 사이에 다 외우죠? 아, 이 글자가 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이 2초라고 돼 있으면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좀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발표할 때 클릭하고 넘어가고 또 클릭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클릭해. 여기 클릭이라고 체크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얘를 클릭을 해제하면은요. 클릭을 해제하잖아? 그러면 백날 클릭해도 안 넘어가요. 그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를 눌러야 넘어가. 마우스로 클릭이 안 넘어간다는 거지 화면이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강의하다 보면 마우스를 클릭하다가 화면이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릭하면 넘어가지 말게끔 요거는 해제해 주는 것도 어떨 때는 좋기도 해요. 클릭하면 막 설명하다 말고 자,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잘 보셔야 돼 하도 클릭해 버리면 설명도 안 끝나는데 넘어가 버리면 죄송합니다. 다시 돌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클릭을 해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제목은 몇 초간 설명할 것 같아요?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온 아무개입니다.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5초면 될 것 같아.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오면 좋겠죠. 연습을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10분 동안 설명해달래. 10분 동안. 아니 5분 만에 설명해달래. 5분. 4개 슬라이드를 5분 만에 설명해달래. 그러면 얘는 제목이니까 넘어가더라도 나머지는 세세히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5분이니까 얘가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그러면 4분 30초가 되고 앞부분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한 30초 들어가면 한 5분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시간을 여기다 정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 설명을
이거를 설명하는데 5초면 될 것 같아. 뭐 3분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3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해주자 이거지. 3분을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제가 3초로 바꿀 거예요. 3초. 얘도 3초로 바꿔볼게요. 실제로는 3분 동안 떠들어야 될 내용이지만 그냥 3초라고 제가 바꿀 거예요. 얘는 안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그럼 얘는 클릭해야만 넘어가겠죠? 얘네들은 나머지는 3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실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안 넘어가. 그럼 아차, 자동 전환이 아니지. 그럼 마우스를 클릭하겠죠? 자, 원인은요, 어쩌고 저쩌고 쭉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지, 3초가. 그럼 넘어갔잖아, 지금. 저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얘도 3초면 지나가겠죠? 얘도 3초면 정해진 시간 지나면 화면이 넘어가는 거지. 어떨 때 이러면 좋을까요? 어떨 때 이러면 좋을까? 이 책 의자에 앉아서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강당에서 서서 막 얘기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강당에 서서 막 얘기를 해야 될 때 왔다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언제 쫓아가서 마우스를 클릭하냐고. 못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정해주면 좋지. 시간을 정해주면. 그 다음에 이런 요상한 물건도 있죠. 이거 프레젠터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예, 요게 수신기예요. 요게 수신기. 얘가 저번에 하니까 에러가 나던데? 이 컴퓨터는 얘를 안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한번 이제 꽂아볼게요, 제가요. 얘를 꽂으면, 뽀로록? 작동됐다. 소리는 났죠, 그렇죠? 왜 두 번 나? 한 번은 인식하고 한 번은 인식 안 했다는 얘기야? 여기 리모컨 갖고 발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잠깐만. 야, 왜 안 움직이냐? 움직인다. 움직이죠, 지금요. 움직이잖아, 얘. 요거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발표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그리고 다음 화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되죠. 그렇죠. 되네. 저번에 안 됐거든? 그래서 고장났나 그랬지. 잘 되네. 그럼 이런 기구가 있으면 강당에서 서서 막 뛰어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필요할 때, 여기 센서가 여기 있지? 자꾸 여기다 비비니까 그래.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이런 얘기 안 하고 슬며시 눌러가면서 설명을 하겠지, 이렇게. 그때는 얘를 다음 시간 후 이걸 안 해도 되지. 보통 강의하는 사람은요, 이 장면에서 몇 분을 떠들어야 될지 알아. 그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거든. 그러면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저번에 우리 여기 개강할 때도 그랬잖아요. 담당 직원이 오셔가지고 저는 여기 규층에서 여러분들 이름 정리했었고 여기 서가지고 요거 가지고 막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여드리면서 이렇쿵 하고 저희 센터는요 이렇고 저렇고 여기 실업 증가의 원인이 보시니까 슬며시 이런 거 레이저 포인트도 나와. 거기서 이렇게 공급 증가가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 딱 보여줘. 강의하는 사람이 이거 갖고 다녀요. 그리고 센터에 와서 이런 강당에 와갖고 그 단체에 가서 요거 좀 있으면 달라 그러면 빌려주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은 잘 안 만져. 저는 요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거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갖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건전지가 일반 건전지예요. AAA라는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런 건전지로 돼 있어서 여차하면 문방구에 가서 사면 되지. 편의점 가도. 근데 요거 아주 조그만 건전지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 그거는 배터리 다 되고 나면 어디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볼펜식으로 생긴 이 포인터도 있거든요.
이거는 불편한 게 건전지가 일반 건전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구매하기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모르고 건전지를 많이 사놨거든요. 그때 자연 방전이 되더라고.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오래 사두니까 그냥 닳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는 손해만 봤지, 많이 샀다가. 요거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 건전지 낀 지 한 5년 됐을걸요? 안 쓰면 안 닳지. 좋아. 이거로 쓰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요런 레이더 포인터가 있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프로젝터라고 하는 건데 편해요, 도구가. 그런 거 쓰시면 좋지.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가격은 한 5, 6만 원대 하더라고. 이게 왜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파워포인트랑 아주 잘 맞아요. 잘 맞아. 자, 우리 72쪽에 있는 샘플 열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맹점 안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화면 전환 효과 회전, 그 다음에 소리는 바람, 그 다음에 3초 후에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시간을 설정하래. 그렇죠? 첫 번째 슬라이드는 넘기기로 전환하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가 있잖아요. 왼쪽으로 지정하고 모든 슬라이드에 같은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래. 어떻게 적용하지? 얘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죠. 컨트롤 A. 컨트롤 A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환 효과를 컨베이어. 그럼 하나의 효과로 똑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소리는 만약에 바람. 그 다음에 시간을 3초. 이렇게 되면 똑같이 3초면 화면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럼 3초 지나면 또 바람 소리가 잘못 선택했다. 또 변태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3초 지나면 화면이 쫙 멈추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가맹점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얘를 열면은 저는 바로 열리는데 저 위에가 이렇게 화면이 가려지면서 뭐 편집 사용이라는 항목이 나오면 걔를 클릭해야만이 착 펼쳐져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외부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사용하려면 괜히 잘못 사용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기만 할래? 내가 고쳐 쓸래?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보셔야 되고 그거를 편집장 안 누르면 화면이 안 넘어오니까. 자, 제목 슬라이드, 이게 제목 슬라이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하래요? 화면 전환 효과에 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회전 있네, 회전. 소리는 바람. 아직 안 했구만. 갖다 대기만 해도 소리가 나요. 갖다 대기만 해도 이렇게 클릭을 안 해도 자, 이렇게 갖다 대면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선택하고 하나, 둘, 셋, 3초 지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지 뭐. 그러면 여기는 효과가 안 들어갔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만 바람 소리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서 3초가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로 자동으로 넘어가라 이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깜짝이야.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 전환 효과를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 전환 효과를 넘기기로 전향하래요. 넘기기. 다시 바꾸래. 넘기기로.
너무 니은인데? 여기 있다, 넘기기. 이거로 바꾸고, 소리는 말을 안 했죠? 그럼 소리를 뺄게요. 소리 없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시간 넘어가는 거 아닌 것 같아.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넘기는 효과를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왼쪽으로 넘기래. 왼쪽으로 넘기래. 그럼 이 효과를 여기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이때 모두 적용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쫘라락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얘를 지금 확대해 드릴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뭐로 되어 있냐면 별이 그려져 있어요, 별이 그려져 있으면 효과가 들어간 거야.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별이 안 그려져 있죠? 여기 효과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해 놓고 모두 적용 누르면 뭐다? 여기 슬라이드가 100개든 1000개든 다 똑같이 가라는 얘기야. 모두 적용을 누르면 별이 쫙 생겨. 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기에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누르면 요 밑에 별이 있고 1번 슬라이드고 2번 슬라이드고 3번 슬라이드인데 그 밑에 별이 그려져 있잖아. 별이. 만약에 여기다 놓고요. 이 전환을 없음 눌러주면 별이 사라져요. 이 별 그림 있잖아요. 별 그림. 얘가 전환 효과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몇 초인지 그건 몰라도 효과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요 기호가. 그래서 지금 72페이지 1번 그림 보시면 1번 슬라이드에 뭐가 있었는데 2번, 3번, 4번, 5번 슬라이드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근데 2번 그림에 밑에 두 번째 그림에 가서 1번에다 놓고 모든 똑같은 효과를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2번, 3번, 4번, 5번 슬라이드도 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지. 이거를 기본 보기로 볼 거냐, 여러 슬라이드를 보기냐 할 거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화면 밑에도 있어요.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기본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읽기용 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ESC 누르면 돌아오고 기본 보기고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하셔도 빠르지. 매번 보기에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보셔도 되죠. 기본, 여러 슬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슬라이드에 3분 15초 후에 화면이 전환되도록 이루어지게끔 설정을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놓든 어떤 슬라이드 놓든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얘를 9초가 아니라 얼마로? 3분 15초니까 얘를 그냥 블럭을 잡아서 3:15 엔터를 탁 치면 3분 15초가 들어가요. 3:15 시간은 아니고 분초로 가니까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할 때는 해제하래. 해제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 적용. 그러면 다 밑에 보면 시간이 뜨잖아. 3분 15초. 아까는 다음 시간 후라는 걸 안 했을 때는 여기에 시간이 안 떠요. 여기 밑에 안 뜨잖아. 그냥 별표만 그려졌잖아. 근데 다음 시간 후라고 체크를 하면 밑에 시간이 여기 보이고 모두 적용 누르면 다 시간이 보이지. 다. 화면 보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본 보기 가서는 3분 15초인지 그건 안 보여. 기본 보기에서는 안 보여.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 들어가야만 이게 보여. 왜? 보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마우스 가운데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시면 슬라이드가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래요. 크게 볼 때는 어떤 용도로 보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씩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게 여러 개를 쭉 놓으면은 뭐 다음에 뭐가 나오고 뭐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순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게 보느냐, 너무 작으면 또 그렇고, 크게 보면은 안에 내용까지 글자까지 선명하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개점 준비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또는 뭐 컨트롤 C 복사 끝에 가서 컨트롤 V 하면 더 생길 수 있겠지. 슬라이드 자체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기본 보기에도 복사가 돼요. 얘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더 생겨요. 더 생긴다고. 그래 놓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넘어가는데 저는 지금 화면 녹화 프로그램 때문에 안 넘어오고요. 얘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당겨오면 요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요. 아니면 컨트롤 X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오겠지. 아니면 필요 없을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딜리트가 삭제하는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뭐죠?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해서, 그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 요거만, 여기만 클릭해가지고, 마우스로 클릭할 때나, 아니면 30초, 그냥 30, 엔터. 그럼 30초가 돼요. 그냥 숫자만 쓰면 30초가 돼요. 요렇게 지정하래. 나머지는 3분 15초고, 첫 번째 제목만 30초를 하래. 근데 얘는 중간에 30초 기다리기 귀찮으면 클릭해도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엔터 눌러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무조건 넘어가요. 클릭을 했을 때 안 넘어가게 하느냐 막는 거는 여기서 막는 거지만, 그냥 엔터나 딜리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균형이 넘어가요. 이건 이제 슬라이드를 어느 정도 완성했을 때, 처음에 디자인 꾸미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했을 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꾸며보는 거죠. 시간을. 얘는 3분이면 되겠다. 얘는 5분 동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예행 연습을 해야죠. 얘를 하나씩 틀어놓고 자기가 녹음기로 녹음을 해보고,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자기 혼자 연습을 해보는 거야. 관중이 있다는 전제에 연습을 막 해보는 거야. 이때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앉혀놓고 하면 더 떨려요. 나 혼자 화장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 있잖아.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더 떨려. 막 식은땀도 흘려. 그럼 이제 녹음이 다 되고 나서 다시 들어보면은 모니터링이 돼요. 내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구나. 내가 목소리가 빠르구나. 내가 목소리가 톤이 막 올라가거나,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높낮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듣다가 막 졸아. 그런 목소리를 막 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기발랄하게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국민 언니라고 불리우는 김미경 씨인가? 이분은 목소리가 좀 걸걸하잖아. 여자분인데 여장부라고 또 표현하는데, 걸걸한 목소리 갖고도 막 재미나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요거는 2분 10초면 되겠다. 얘는 3분 15초가 아니라 3분 25초가 가더라. 그럼 시간을 조정해줘야지. 얘는 3분 25초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지. 그럼 그거를 연습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적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멘트를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 종이를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빼먹지 않고 거기다 적어야지. 근데 막상 얘기하다 보면 종이에 있는 것도 못 읽어. 놓쳐. 막 벌벌벌벌 돼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 생겨서 뭐 종이고 필요 없지. 뭐 혼자 막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할 수 있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요. 그래,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화면이 움직였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덜컹덜컹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휙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돌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 글자가 움직여, 글자가. 이 글자가 막 휙 하고 올 수도 있거든.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근데 여기 도형을 집어넣는데 도형이 막 움직여. 그렇게 하는 걸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요. 화면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는 화면 전환 효과고, 여기 있잖아, 화면 전환.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더 헷갈려요. 화면 전환 효과보다 더 복잡해. 예. 알고 나면 별건 아닌데 처음 하시니까 힘드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공부하신 거를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음 9일차에는 애니메이션 하고요. 쇼 재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요 목요일 날 되면은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끝나잖아요. 그때 이제 총정리라고 돼 있죠. 총정리. 네, 총정리가 아니고 시험이에요. 다 문제지는 알려드릴 거야. 알려드리고 답도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뭐. 시험이라면 괜히 마음 졸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졸이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